게임의 여러 유형 가운데 경제학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의자의 딜레마 프리저너즈 딜레머라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짐작되는 두 용의자가 검사의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검사는 두 사람이 서로 짜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벽하게 격리시킨 상태에서 따로 신문을 진행한다. 무조건 자백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검사는 두 용의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제의를 했다. 둘 다 순순히 자백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2년을 구형하겠소. 그런데 당신의 동료는 자백했는데 당신만 끝내 부인할 경우 그 사람은 방면해주겠지만 당신은 최고형인 7년을 구형할 작정이요. 만약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이 범죄와는 관계없이 과거에 당신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구실로 하여 징역 3개월을 구형하겠소. 이 상황에서 각 용의자는 자백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의 두 전략을 갖고 있는데 각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모른 채 자신의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이다.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3개월의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에서 자신은 범행을 부인했는데 상대방이 자백해버린다면 7년형을 받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에 의리를 저버리고 자백한 상대방은 자유의 몸이 된다. 그렇다면 의리니 뭐니 모두 때려치우고 아예 자백해버림으로써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서 보는 것처럼 자백이냐 부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즉, 각 용의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여 결국 네 가지 가능한 결과 중 어떤 것으로 귀결되는가를 예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 게임을 분석하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둘이 모두 자백해 2년의 형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모두 부인해 3개월의 가벼운 형만 받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한 사람은 자백해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은 부인해 7년형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 게임의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가리켜 게임의 균형이라고 부른다. 지금과 같은 유형의 게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과정을 거쳐 비교적 쉽게 균형을 찾아낼 수 있다. 가상적으로 독자가 그 중에 한 용의자라 할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상대방이 자백할지 부인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므로 한 가지씩 따져보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우선 상대방이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를 상정하고 내가 둘 중 한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따져보자. 이 상황에서 내가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7년형을 받을 테지만 자백하면 2년형만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백한 상황에서는 나도 자백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에는 상대방이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나도 부인하면 3개월의 형을 받지만 자백하면 방면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나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는 자백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두 용의자가 이런 논리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임의 성격상 답이 뻔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앞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간에 자신은 자백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게임 이론의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자백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우월 전략, 다머넌트 스트래터지 되는 것이다. 게임 이론에서 우월 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뜻한다. 게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월 전략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답이 뻔하게 나온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은 둘 다 자백하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 보는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균형은 두 사람이 모두 범행을 자백해 각자 2년의 형을 받는 것이 된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버텼다면 3개월만 구형받았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된다. 부인하는 전략은 상대방도 함께 부인하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격리된 채 신문을 받고 있어 상대방이 자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둘 다 굳세게 범행을 부인하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둘 다 자백하는 길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이다. 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을 이용해 미국과 구소련 사이의 핵무기 개발 경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정치학자가 있었다. 두 나라가 모두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그것에 쓸 돈을 국민의 복지에 쓴다면
서로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막상 쓰지도 않을 핵무기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모두 이 두 대안 중 명백히 더 나쁜 쪽, 즉 핵무기를 개발하는 쪽을 선택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핵무기 개발 경쟁이 마치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냉전 시대에 왜 두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개발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해 두 나라는 그것이 별로 좋은 대안이 아님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만약 두 나라가 솔직한 대화를 했더라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해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 즉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으니 당신들도 개발하지 말라는 식으로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신뢰하지 못하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